안녕하세요. EBS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재고에서 11년 동안 1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작년 2023년 그죠? 3월에 제가 학교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영재고에서 11년 근무하면서 한 7년 정도의 한 학기는 지금 여기 보이는 확률과 통계를 제가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EBS에서 보통 하던 얘기가 아닌 영재고에서 했었던 그 재미있는 수학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7년의 확률과 통계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시리즈들을 압축해서 만든 책이 바로 여기 영재들의 강의 노트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10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너무나 열심히 경기과고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방학 때마다 대학교 도서관 가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이유는 일단 제가 바보같이 열심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도 있는데, 사실 영재고에는 KMO 금메달리스트도 있고 정말 수학에 능통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과 학기 중에 만났을 때 쟤네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친구들에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또는 그 친구들이 정말 반짝반짝이는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늘 방학 때마다 저는 대학교 도서관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도서관에 만약에 확률과 통계다 그러면 조합론, 이산수학, 그 다음 당연히 확률과 통계 책들, 이런 책들을 제가 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복사를 하고 그렇게 엄청난 자료들을 저의 것으로 만들어서 강의 노트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학기 중에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아직도 영재고 학생들이 세상에 저렇게 푸는 거야? 라고 반짝이는 눈을 가지며 신나게 풀었었던 내용을 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채색하기 문제인데요. 이 채색 문제는 또 썰을 풀면 지도 채색 문제, full coloring problem,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떠나서라도 영재고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마주쳤을 만한 문제인데, 이거를 얼마나 일반화하고 확장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의 깊이는 정말 달라요. 하지만 오늘은 이 재밌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재밌게 저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재밌게 풀 수 있는 거야? 를 어떤 학교에 있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는 뭐냐면요. 굉장히 쉬워요. 여기에 있는, 원이 안 되네요. 또 수전증이 나왔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눴어요. 4등분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영역의 이름을 ABCD라고 했을 때 이 4개의 영역 ABCD에 빨강, 주황, 노랑, 초록으로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여기를 칠했으면 옆에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칠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하나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 문제점을 이해하려면 더 쉬운 문제를 잠깐 보고 와야 돼요. 자, 같은 교재에 있는 제가 만든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B, C, D 4개의 영역을 똑같이 빨주, 노, 초로 인접한 부분을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하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면 A 영역에 색칠하는 경우는 4가지. 그러면 A와 다른 영역으로 인접한 B에 색칠해야 되니까 여기는 3가지. 그리고 C라는 영역은 A와도 인접하고 B와도 인접하니까 A, C와 다른 2가지 색 중 골라야 되고요. D라는 영역도 A와 인접하고 C와도 인접하니까 그것과 다른 2가지 색으로 색칠해야 되니까 1번의 답으로서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라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12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48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방금 우리가 봤었던 이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게 되면 이 A라는 영역에 4가지 색 중 하나를 골라서 색칠하고, 그 다음 B라는 영역에 남은 3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색칠하고, C라는 영역은 B하고만 인접하니까 앞에 B와 다른 3가지 색 중 하나를 골라서 색칠하게 되면 이제 D를 색칠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A랑 C랑 똑같은 색깔이면 D는 나머지 3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할 수 있고, A와 C가 다른 색깔이면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초록색이에요. 그럼 D는 나머지 두 가지 중에 골라서 색칠할 수 있고 뭔가 경우를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A랑 C랑 색깔이 같은 경우인 1번과 A랑 C랑 색깔이 다른 경우인 2번을 가지고 1번 경우의 수, 2번 경우의 수 더해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확장할 때 조금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채색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 요거를 그래프 시어리라고 하는 그래프 이론을 가지고 해결을 해볼 건데요. 사실 그래프라고 하는 게 현 교육과정에는 없어졌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점, 선 이런 내용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당시에 경규학부에서 강의 노트를 준비하면서 대학교 도서관에서 발견했던 여러 가지 책 중에 이 책을 리퍼런스로 생각했었던 거예요. 자, 이 책이 그래프와 컬러링,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영어에선 컬러 이렇게 쓰는데 여기 U가 왜 있을까? 아 뭐야 이 책 옥스퍼드에서 나온 책인데 오타가 있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설마 없겠죠? 네, 유럽권 사람들은 이렇게 컬러를 U를 넣어서 쓰더라고요. 네, 아니면 댓글에 반박 댓글 올려주시고요. 자, 제가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와 그리고 컬러링, 즉 채색하는 문제인데 4가지 컬러로 색칠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보통 우리가 지도가 있고 이걸 막 영역으로 막 나눠 있으면 인접한 영역을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할 때 이 지도를 꽉 채우기 위해서 색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채색 수는 색깔이 4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에서 시작하는 건데 이 채색 문제를 무엇을 가지고 한다? 그래프를 가지고 한다라는 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쉬운 문제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문제 봐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빨주, 노초 계속 이 4가지 색으로 색칠을 하는데 인접한 부분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하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방금 했던 거 여기가 4가지 색이면 이제 이 영역은 얘랑 인접하니까 3가지 색. 그리고 이 영역은 얘랑 인접하니까 2가지 색. 아,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구나. 이렇게 12 곱하기 2에서 24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래프를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를 A 영역, B 영역, C 영역이라고 하면 각각의 영역을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리고 인접하다라는 걸 선분으로 표시합니다. 즉 A와 B 인접하니까 이렇게 쓰고 B와 C 인접하니까 이렇게 쓰고 A와 C 인접하니까 요 선분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럼 이 영역을 그래프로 하면 A 영역, B 영역, C 영역이고 인접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A라는 요 점을 이제 채색을 하고 B라는 점, C라는 점을 서로 다른 색으로 인접하면 다른 색으로 색칠할 건데 4가지 색으로 A를 색칠하면 B는 누구랑 인접하니까 그렇지 A랑 인접하니까 3가지 그리고 C는 누구랑 A랑 B랑 인접하니까 2가지 이렇게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지금처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금 했었던 문제도 해볼까요? A가 있고요. B, C, D가 있는데 A와 B 인접하죠. 그리고 A와 C, A와 T 모두 인접합니다. 그리고 B와 C, C와 D 모두 인접하기 때문에 A가 4가지면 B는 3가지, C는 A와 B 둘 다 인접하기 때문에 2가지, T는 아까와 비슷하게 A와 C 둘 다와 인접하기 때문에 2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지금 그래프라고 하는 점, 선으로 표현하는 얘기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럼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A, B, C, D, A, B, C, D 4개의 점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A와 B 인접해, B와 C 인접해, C와 D 인접해, A와 D 인접해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그래프로 바꾸면 소연쌤이 쉽다고 했으니까 해보자. 그러면 A의 4가지 색을 색칠하게 되면 B는 A와 인접했으니까 3가지가 되고 C는 누구? 기존에 색칠된 B와 인접하니까 3가지. 그리고 이제 D는 A와 C를 모두 고려하면 아까랑 사실 똑같은 문제가 되잖아요. A와 C가 같은 색깔인지 다른 색깔인지에 따라 또 고민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이걸 그래프를 이용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사실 우리가 아까 그래프 같은 경우에 요렇게
생긴 그래프 또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4가지 색으로 색칠하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왜? 얘가 4가지 색이면 얘를 먼저 색칠했으니까 이제 얘는 3가지 색. 그 다음 얘 색칠했으면 이제 얘를 색칠하는 방법은 다른 걸 골라야 되니까 2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도 보면 여기가 4가지 색이면 이미 색칠됐으니까 얘는 남은 3가지 색. 또 얘 색칠됐으면 얘는 앞에 것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 색.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와 같이 채색 수를 구하기 쉬운 그래프 뭐 요런 거는 완전 그래프인 석 사이클이고요. 얘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수영도고요. 뭐 그래프에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지금처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채색수를 구하기 쉬운 그래프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요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A 먼저 시작해서 색칠할 때 D를 고민했었던 이유가 A도 걱정해야 되고 그 앞에 색칠된 C도 걱정돼야 됐으니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 ABCD를 색칠하는 데 있어서 A를 고민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D 위치에 왔을 때 A를 고민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A, B, C, D 그냥 이렇게 색칠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건 몇 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가 되겠죠. 즉 4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틀리죠. D하고 A하고 같아지는 경우 지금 여기에 포함시키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체 경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A와 D가 같아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요 케이스를 빼자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봐보세요. A랑 D랑 색이 같아졌어요. 같아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A와 D가 그렇지 붙을 수 있다라는 거고 A와 D가 붙어버리면 뭐가 돼? 그렇지. A, B, C라고 하는 요 삼각형의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우리 삼각형 앞에서 색칠할 때 이거 경우의 수 구하기 쉬웠죠? 어떻게? 여기 4가지면 여기는 3가지. 여기는 얘 색칠되고 남은 거 칠해야 되니까 2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구나.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84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아까 A부터 시작해서 색칠을 하고서 이제 D를 색칠할 때 D가 A와 C 둘 다 고려해야 돼? 아니면 A와 C가 둘이 같은 거여야 돼? 이게 고민이었잖아요. 그래서 A와 C의 색깔이 같을까 다를까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으로 경우를 나눠서 구한 다음 그 경우의 수를 더해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와 C가 색깔이 서로 같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A와 C가 색깔이 같다라는 건 A라는 점의 색깔과 C라는 점의 색깔이 예를 들어 지금처럼 초록색이면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C를 들어서 A에 갖다 붙여도 되겠죠? 같은 색깔이니까. 그럼 이 C라는 점을 들어서 A에 갖다 붙여주는 순간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나요? 바로 B, A, D, 그리고 지금 A는 초록 색깔이고요. A가 C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얘를 들어 올려서 C를 A에 붙였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우린 요 점 3개를 갖고 있는 수영도를 색칠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수영도는 채색수를 구하기 쉬운 그래프였잖아요. 그래서 B의 4가지 색을 칠하면 A의 3가지, 그리고 D의 3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의 제곱,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A와 C가 다른 경우도 우리가 그래프 변형을 정말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 A와 C가 다르다라는 건 주어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A라는 점과 C라는 점이 다른 색으로 색칠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인접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A와 C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치? 이렇게 인접해야 둘의 색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의 채색수를 구해보게 되면 자, 이거 구하기 쉽다는 얘기죠. 얘가 4가지면 이미 색칠했어. 그럼 B는 A와 다른 3가지여야 되고 그럼 C는 A와 B를 먼저 색칠했으니까 서로 다른 2가지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D는 또 A와 C와 다른 2가지 중 골라야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앞과 똑같이 84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자, 맨 처음에 생겼던 이런 형태의 A, B, C, D 4개의 점을 갖고 있는 요런 그래프를 우리는 보통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그래프로 바꿨을 때 저렇게 4개의 점이나 뭐 5개의 점 요렇게 갖고 있는 요런 사이클 형태의 그래프를 채색하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나눠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재에 남겨둔 것처럼 주어진 그래프를 우리가 아까 썼던 이런 그래프를요. 내가 구하기 쉬운 그래프들로 변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영도, 완전 그래프, 이런 것들은 경우의 수 구하기 쉽단 말이에요. 얘는 4개의 색으로 색칠하게 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되고요. 얘는 4, 얘는 3, 그리고 얘랑 다른 얘는 2, 그리고 얘랑 다른 얘는 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하기 어려운 사이클을 구하기 쉬운 그래프로 변형을 해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면 나중에 X개의 색 이하로 채색하는 경우의 수를 채색 다항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교재 풀이에는 사실 채색 다항식 관점으로 P, 즉 폴리노미얼을 뜻하죠. 이렇게 풀이를 꼼꼼하게 넣어 두었는데요. 그런 풀이를 여러분들이 일반화해서 알게 되면 자, 여기 이게 뭡니까? 자, 제가 책 PDF를 써서 조금 또렷하지 않으니까 제 예쁜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팔각형을요. 각면을 빨강, 노랑, 파랑 3가지 색으로 색칠한대요. 여기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칠각형이라고 써있는 거였군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면으로 되어 있는 육각형이네요. 자, 이 육각형을 뭐 A, B, C, D, E, F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런 도형으로 여러분들이 나누셔도 되는데 자, 이 팔각형을 6개 면으로 나눴다는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6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사이클을 채색하는 방법을 조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2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사실 그걸 이용해서 공식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재고에서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7년 동안 가르쳤던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만든 강의 노트의 일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내용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수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